이야기꽃 채널에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한 고을의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이 참군댁이 있었습니다. 이 참군의 선조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워 병마절도사까지 지낸 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안에서는 대대로 훌륭한 무관들이 나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이 영감이라 불렀고 집안은 참군댁으로 통했습니다. 이 참군의 아들 이무진은 28배 나이로 묵과에 급제하여 선정관, 정삼품 무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타고난 힘이 장사여서 활쏘기와 말타기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무과 시험에서도 활쏘기 10발을 모두 명중시키고 말 위에서 창수를 펼쳐 모든 심사관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과 급제를 하여 선전관이 되었으니 이제 집안의 영광이 이어지겠구려. 이 참군은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도련님의 기상이 범상치 않으십니다. 장수감이십니다. 우리 고을에서 저런 인재가 나오다니 큰 복입니다. 힘이 장사이고 무예가 뛰어나시니 적들이 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군은 속으로 걱정이 깊었습니다. 아들의 무예 실력은 뛰어나지만 학문을 게을리하여 병서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진아, 이제 벼슬을 받았으니 병서를 공부해야 한다. 무예만으로는 부족하나. 옛 장수들은 모두 병법에 통달했느니라. 아버님, 전장에서는 그리 무슨 소용입니까? 칼과 활로 적을 베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힘이면 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손자병법에도 이르기를. 손자가 누구옵니까?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참군은 한숨을 쉬며 말문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손자병법도 모른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는 중국 춘추 시대의 병법가로 모든 무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인데 말입니다. 무진아, 힘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느니라.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버님은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앞장서서 적진에 뛰어들면 적들이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무진의 오만함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무가 급제 후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이면 외적 100명쯤은 혼자서도 무찌를 수 있어. 오랑캐들도 내 칼 앞에서는 떨 것이오. 부하 군관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하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선정관 나리의 무예는 가히 천하제 일이십니다. 맞소. 나리처럼 용맹한 분은 처음 뵙습니다. 하하하. 그래, 너희들은 내 뒤에서 잘 따라만 오면 된다. 내가 앞장서서 모두 해치울 테니. 무진은 병사들의 훈련도 엉터리로 시켰습니다. 오직 힘만 기르면 된다며 무거운 것을 들거나 달리기만 시켰습니다. 진법 훈련이나 전략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복잡한 진법이 무슨 소용이냐? 적을 만나면 그냥 달려들어 베면 그만이다. 부하들은 불안했지만 감히 상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 하지만 적들도 전략을 쓸 텐데. 조용히 해라.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참군댁에는 천복이라는 25살 노비가 있었습니다. 천복의 아버지는 이 참군의 선조를 따라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적장을 베고 주인을 구한 용맹한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노비였기에 포상은커녕 전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천복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가,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단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 주인 어른을 구하고 돌아가셨어. 어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너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인정받거라. 글을 배워야 한다.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더 똑똑해져야 해. 천복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이 참군이 이를 눈여겨보고 서당 근처에서 멀리 엿듣게 허락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비록 노비지만 배울 자격이 있어 보인다. 천복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서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병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자병법, 육도 삼약, 무비지를 몰래 빌려 읽으며 독학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로구나. 정말 깊은 말씀이시다. 깊은 밤, 천복은 촛불을 켜고 병서를 읽으며 전략을 익혔습니다. 책에 나오는 진법을 땅에 그려보고 역사 속 전투를 분석했습니다. 한신의 배수진, 물을 등지고 싸워 병사들이 후퇴하지 못하게 만들어 필사적으로 싸우게 했구나. 적벽대전에서는 화공을 썼고 바람의 방향을 이용했어. 천복은 전투의 역사를 공부하며 승패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 참군은 가끔 천복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복아, 요즘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 나리, 최근에 명나라 척계광의 기호신서를 읽고 있어옵니다. 외적의 칼 쓰는 법을 막는 전법이 참으로 기묘하옵니다. 장창으로 외적의 접근을 막고 등패수로 방어하며 살수로 마무리하는 원앙진이라는 진법입니다. 이 참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모르는 책을 노비가 읽고 있다니. 네 학식이 보통이 아니구나. 혹시 전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리, 소인의 생각으로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고 물을 등지고 싸우며 바람을 이용하면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오호, 더 말해보거라. 또한 적의 심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적이 방심할 때 공격하고 적이 지쳤을 때 치며 적이 배고플 때 싸우면 유리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병귀신속이라 했으니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참군은 천복의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보다 노비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천복아, 네가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큰 장수가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천복은 집안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말을 돌보며 온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주인의 칼과 갑옷도 항상 반짝반짝 닦아두었습니다. 천복이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일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 마님, 천복이 덕분에 우리 일 한결 수월합니다. 다른 하인들도 천복을 존경했습니다. 천복이 형님, 저희에게도 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오늘 밤에 모여라. 내가 아는 것을 나눠주마. 천복은 다른 노비들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면 무지는 천복을 무시했습니다. 노비 주제에 병서를 읽는다고? 쓸데없는 짓이야. 어차피 천한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도련님, 천복이는 정말 똑똑합니다. 한번 이야기라도 나눠보시죠. 닥쳐라! 내가 노비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노비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것이야. 무지는 천복을 볼 때마다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무진이 천복을 불렀습니다. 천복아, 내 신발을 닦아라. 예, 도련님. 천복이 정성껏 신발을 닦자 무지는 그 신발을 집어던졌습니다. 제대로 안 닦았어. 다시 닦아. 신발은 깨끗했지만 무지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천복은 참으며 다시 닦았습니다. 드디어 무진이 실전에 나설 기회가 왔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들이 침입했다는 급보가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각 지역의 무관들을 소집했습니다. 평안도 병마절도사의 지휘 아래 여러 선정관과 권관들이 모였습니다. 무진아, 이번이 네가 실력을 보일 기회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오랑캐들은 교활하니 함부로 덤벼들지 마라. 먼저 정찰을 하고 지형을 파악한 후에.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 칼솜씨면 적들을 모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달려들어 싸우면 됩니다. 이 참군은 불안한 마음에 천복을 불렀습니다. 천복아, 네가 도련님을 따라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나리, 소인은 노비일 뿐입니다. 감히 군사 일에... 네 지혜가 필요하다. 부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곁에 있으면서 조언을 해다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천복은 무진을 따라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천복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무진은 작전 회의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들이치면 적들은 도망갈 것이오. 내일 새벽 전군이 일제히 돌격하면 돼요. 간단한 일이오. 다른 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정관 나리, 적의 수가 우리보다 많고 지형도 불리합니다. 먼저 정찰을 하고 지형을 살펴본 후에 작전을 세워야. 겁쟁이 같으니.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떠냐? 용맹하게 싸우면 이기는 법이다. 너희들은 겁이 많구나. 나리, 저 협곡이 좁아서 대군이 들어가기에는. 시끄럽다. 내일 새벽 공격한다. 이것이 내 명령이다. 천복이 멀리서 지형을 살폈습니다. 적들이 매복하기 좋은 협곡이 보였고 적의 수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협곡 양쪽에는 높은 언덕이 있어 화살을 쏘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천복이 조심스럽게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저 협곡은 위험합니다. 적이 매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 언덕에서 화살을 쏘면 우리 군사들이... 닥쳐라, 노비 주제. 네가 감히 군사를 논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무진은 천복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매질을 하겠다. 다음 날 새벽 무진은 자신만만하게 군사를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전군 돌격! 적을 섬멸하라! 나를 따르라! 무진이 앞장서서 말을 타고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도 함성을 지르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천복의 우려대로 협곡에는 적의 매복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쏘라! 으악! 선정관 나리, 매복입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좁은 협곡에서는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방패! 방패를 들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서는 적의 기병이 나타나고 뒤에서는 아군이 밀려들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후퇴! 후퇴하라! 무진은 당황하여 급히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좁은 협곡에서 후퇴하려니 아군끼리 뒤엉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으악! 밟혔어! 병사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군사의 절반을 잃고 패퇴했습니다. 무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부하들은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나리, 왜 정찰도 하지 않고 돌격하신 겁니까? 부상당한 병사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병사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진으로 돌아온 무진은 병마절도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무진, 내 경솔한 판단으로 수십 명의 병사가 죽었다. 이것이 선정관의 자세냐? 정찰도 하지 않고 무작정 돌격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소장이 잘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작전을 짜라. 이번만은 용서하겠지만 다음에도 이러면 파직이고 군율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적의 침입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왜적들이 경상도 해안가에 나타났습니다. 무진은 이번에는 반드시 서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쓰러진 병사들의 모습, 원망하는 눈빛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민하던 무진은 우연히 천복이 땅에 그림을 그리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도련님, 소인은 다음 전투를 대비하여 지형과 병력 배치를 연구하고 있사옵니다. 무진은 처음으로 천복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전투의 참패가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하냐? 천복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도련님, 왜적들은 칼을 잘 쓰지만 궁술은 약합니다. 그리고 조총이라는 화약 무기를 사용하지만 재장전이 느립니다. 따라서 원거리에서 먼저 활로 공격하고 적이 혼란에 빠지면 기병으로 측면을 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을 유인하느냐?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적들이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매복했던 병력으로 양쪽을 치면 손자병법의 일기를 능이시지 불능이라 했으니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천복은 땅에 그림을 그리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지는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듣다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네 말대로 해보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도련님. 전투 당일 천복의 전략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소수의 병력이 일부러 약한 척 후퇴했습니다. 왜적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깊숙이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왜군들이 추격해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조금만 더 유인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좌우에서 활을 쏘십시오. 천복의 신호에 양쪽 언덕에 숨어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습니다. 쏘라! 화살 수백 개가 동시에 날아가 왜적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매복이다. 왜적들이 당황하며 대열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진이 기병을 이끌고 측면을 쳤습니다. 돌격! 이제다! 무진의 뛰어난 무예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적의 대장을 단칼에 베고 병사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으랴! 무진의 칼이 번쩍이며 적들을 베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병사들도 사기가 올랐습니다. 전략과 무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왜적들을 크게 물리쳤고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병마절도사가 무진을 불렀습니다. 이무진, 이번 전투는 훌륭했다. 완벽한 전략과 용맹함이 결합되었어.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냈느냐?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장의 노비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노비가? 어느 노비가 이런 전략을? 천복이란 자입니다. 병서를 독학하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절도사는 놀라워하며 천복을 불렀습니다. 네가 천복이냐? 놀라운 재주로다. 비록 신분은 낮지만 네 지혜는 귀하구나. 어디서 병법을 배웠느냐? 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다만 책에서 읽은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글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승리 후 무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복 덕분에 이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노비 따위에게 도움을 받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다른 군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 승리는 천복의 전략 덕분이래. 선정관 나리의 무예도 대단하지만 천복이 없었으면 또 패배했을 거야. 천복이가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큰 장수가 되었을 텐데 신분이 아깝다. 맞아. 저렇게 똑똑한데 노비라니. 무진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무진이 술에 취해 천복을 불렀습니다. 다른 군관들과 술을 마시다가 천복 이야기가 나오자 참지 못했습니다. 천복아, 이리 와봐라. 예, 도련님. 네가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나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제는 노비가 주인보다 유명한 세상이 되었나? 도련님, 그런 적이... 닥쳐라. 내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노비 주제에 어디서 말댔구야? 무진은 천복의 뺨을 때렸습니다. 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나보다 네가 더 똑똑하냐? 대답해봐라. 아닙니다, 도련님. 소인은 다만 책에서 읽은 것을... 다만 뭐야? 네가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 같구나. 감히 주제를 모르고... 무진은 계속해서 천복을 때렸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련님, 천복이가 죽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물러서라. 내가 내 노비를 혼내는데 누가 말려? 이 소식을 들은 이 참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멈춰라. 아버님, 이 녀석이 저를 무시하고... 조용히 해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전투에서 이의해준 은인을 때리다니. 이 참군은 천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복아,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나리,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소인이 부족해서 도련님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어서 방으로 가서 상처를 치료하거라. 이 참군은 무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무진아, 네가 무엇이 두려우냐?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천복이 너보다 뛰어난 것이 두려운 것이냐? 그래서 때리는 것이냐? 아버님! 똑똑한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동이다. 네가 진정 훌륭한 장수가 되고 싶다면 천복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가야 한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오랑캐와 외적이 연합하여 대규모로 침입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최정예 부대를 파견했고 무진도 참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원수가 직접 전장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군은 아들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무진아, 이번 전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적의 수가 수천에 달하고 오랑캐와 외적이 연합했다. 두 적의 장점이 합쳐지면 매우 위험하다. 반드시 신중하게. 아버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복의 말을 들어라. 내 자존심보다 병사들의 목숨이 중요하다. 전투에서는 승리가 최우선이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천복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무진은 작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도원수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적은 현재 이 계곡에 진을 치고 있다. 우리는 삼면에서 포위하여 섬멸할 것이다. 이무진 선정관, 너는 동쪽을 맡아라. 박만호 혼관은 서쪽, 내가 정면을 맡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천복이 지도를 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계곡의 형세가 포위하기에는 너무 넓고 적이 일부러 유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의 병력이 너무 적게 보이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적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저 계곡은 너무 넓고 적의 수가 정찰 보고보다 적습니다. 분명히 주력 병력을 숨겨두고 우리를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도원수 대감의 명령인데 네가 뭘 안다고? 도원수께서 이미 정찰까지 하고 내린 명령이다. 도련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 계곡은 주변에 숲이 많아 매복하기 좋고 퇴로가 좁아서. 닥쳐라! 이번에는 네 도움 없이 내 실력으로 해내겠다.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나를 무시할 것이다. 도련님! 한마디도 더 하지 마라. 네가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여기 남아있거라. 무진은 천복의 말을 무시하고 명령대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의 예상대로 이것은 적의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계곡에 들어서자 갑자기 사방에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숨어있던 주력 부대가 일제히 나타난 것입니다. 함정이다. 후퇴하라. 도원수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곡 입구가 막히고 아군은 포위되었습니다. 으악! 도와줘! 포위됐다!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무진도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도련님, 이쪽입니다. 그때 천복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이 위험할 것을 알고 몰래 따라온 것입니다. 천복이 미리 발견해둔 좁은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저 길로 가면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다른 부대는? 일단 빠져나가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어서요. 늦으면 모두 죽습니다. 천복의 인도로 무진과 일부 병사들이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사들이 계곡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도원수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본진으로 돌아온 무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전투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도원수까지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정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무진 선전관, 천복이라는 자가 함정임을 경고했다는데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했다고? 그 결과가 이 참혹한 패배다. 도원수께서 중상을 입으시고 수백 명의 병사가 죽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복이 아니었으면 너도 죽었을 것이다. 여러 군관들이 증언했다. 노비가 너를 구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본가로 돌아온 무진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이 참군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우진아, 아버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오은수 대감님도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처음으로 무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장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천복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 자존심 때문에, 제 교만함 때문에.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아들아,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더 큰 용기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다. 아버님, 천복을 불러주십시오. 저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천복이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천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복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시하고 학대했다. 네, 충고를 들었어야 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고맙다. 천복은 놀라서 무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어찌 소인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이는 안 될 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너야말로 진정한 장수감이다. 나는 그저 힘만 센 무식한 놈이었어. 전략도 모르고 병법도 모르고 오직 교만만 가득했어. 도련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련님의 무예와 용맹은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혜를 더하면 완벽해질 것입니다. 칼과 지혜가 만나면 무적이 됩니다. 그래, 너의 지혜와 나의 무예가 합쳐지면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참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계획이 있다. 이 참군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비 천복은 뛰어난 병법 지식과 전략으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최근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을 구해냈습니다. 신분은 낮으나 그 재능이 아까우니 양인으로 신분을 올려주시고 관직을 내려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노비에게 관직을? 이것은 신분제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1000년 동안 이어온 질서를 어지럽힐 작정입니까? 하지만 전쟁을 겪은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천복의 전략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졌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급한데 신분을 따질 때입니까? 신분보다 능력이 중요하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장수입니다. 천복이 양반이었다면 벌써 높은 벼슬에 올랐을 것이오. 신분 때문에 인재를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손실입니다. 병조 판서도 나섰습니다. 도원수께서도 천복의 공을 높이 사셨다 하옵니다. 신분을 넘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임금이 결정했습니다. 천복에게 양인의 신분을 주고 종구품 권관의 직책을 내리나 앞으로 더 큰 공을 세우면 승진시킬 것이다. 능력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소식을 들은 천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양인이 되고 관직까지. 이것이 꿈입니까? 네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는 더 큰 뜻을 펼쳐라. 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라. 이 참군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천복아,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 무진이와 함께 우리 집안을 이끌어다오. 날이, 그것은 양자라니 소인이 어찌... 아버님, 그것은... 무진이 반대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천복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복, 아니 이제는 천복아우라 불러야겠구나. 함께 나라를 지키자. 나는 칼을, 아우는 지혜를. 우리 둘이 합치면 무적이다. 천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 아니 형님, 소인은 감격스럽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형제다. 주인이 아니라 가족이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세상에, 노비가 양반가의 양자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신분제도가 무너지는 건가? 앞으로는 노비들이 모두 양반이 되겠구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조상들이 보면 뭐라 하실까? 하지만 실제로 천복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천복이라면 자격이 있어.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내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해. 우리 아들도 전쟁터에서 천복 덕분에 살아왔다고 하더라. 은인이야. 신분보다 능력과 인품이 중요하지. 나쁜 양반보다 좋은 평민이 낫다. 천복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 모두를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 다른 양반가들은 비난했습니다. 참군댁이 미쳤구나. 가문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다니. 우리는 절대 상종하지 말자. 우리는 절대 따라하지 말자.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조상의 가르침이다.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야. 노비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랑캐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진과 천복이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천복은 권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군 편제의 핵심 참모가 되었습니다. 천복아우, 이 지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님, 적은 저 언덕에 있고 우리는 평지에 있습니다. 정면 공격은 불리합니다. 먼저 적을 유인하여 지형이 유리한 곳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둘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만들었습니다. 천복의 전략과 무진의 실전,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여기에 복병을 숨기고 여기서 기병이 돌격하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만약 적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면? 그럴 때는 이 길로 후퇴하면서 다시 유인합니다. 완벽해. 모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군. 병마절도사도 이들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이무진의 용맹과 천복의 지략이 합쳐지니 완벽한 작전이로다. 이대로 진행하라. 전투 당일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천복이 후방에서 전체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제1부대는 좌측으로 이동. 제2부대는 대기. 적이 좀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무진은 선봉에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돌격! 무진의 용맹함과 천복의 전략이 만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은 완전히 섬멸되었고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승리다. 대승이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구도 천복의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천복 권관님 만세! 이무진 선정관님 만세! 우리가 이겼다! 전투 후 임금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무진, 천복, 너희 둘의 협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무진은 종삼품 절충장군의 품계와 첨절 제사의 직을 내리고 천복은 정칠품 무반 품계와 영별장의 보직을 제수한다. 천복은 불과 1년 만에 정칠품까지 올랐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천복의 성공은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양반가에서도 능력 있는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복이 증명했소. 우리 집 종놈도 똑똑한데 교육을 시켜볼까? 나중에 집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천복처럼 똑똑한 노비가 있다면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조정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신분에 얽매이면 인재를 잃습니다. 하지만 신분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소. 너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부릅니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어. 천복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반대도 심했습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신분제도가 무너지면 세상이 혼란해진다. 신분제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요. 노비들이 주인을 무시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식한 무관과 똑똑한 노비,
두 사람의 운명이 주는 교훈 깊이 새기게 되네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